반갑습니다. 열정의 제자 무기만입니다. 처음 뵈신 분도 계시고, 아까도 저 사인할 때 되게 오랜만에 만난 그 팬이형 어딨어요? 네, 이따가 저한테 문자 하나만 주세요. 네, 오랜만에 뵈서. 저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만드신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대에서 꽃을 받고 또 마이크를 잡고 또 조명을 받고 하는 일은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오늘 축하를 받으신,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축하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두 가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분들에게 하나의 박수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도전하기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오신 분 중에 혼자 오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처음 오신 거죠? 혼자 오신 분이라고 다 혼자 오지 않았나? 제가 혼자 온 분이라고 물어본 이유는 혹시 오늘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그분이 안 오시고 혼자 오신 분이 없어요. 네, 이분도 성공하세요. 박수.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거나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근데 그게 누구한테 당했냐면 초대자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성공하는 거고 그 사람이 안 오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뺏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너와 일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같은 파트너와 일해요. 그리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 좀 제 소개를 조금만 드리고 좀 갈게요. 네. 이건 이렇게 원래는 대기업에서 수출에 관련된 컨설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B2B가 아닌 B2C.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B2C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큰 이제 이렇게 오더를 받거나 과거에는 대부분 B2B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거의 다 B2C. 제가 B2B 일을 열심히 하고 한 20년 동안 대기업에서 대중강연하고 컨설팅하고 할 때 제가 지금은 이제 B2C 일을 하고 있거든요. B2C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거 안 된다. 하지 마라. 기업에 가서 강연한 일에 돈 많이 벌지 개인한테 쏘지 마라. 그냥 사람한테 대우받고 가서 강의하는 게 낫지 사람들한테 가서 시켜주려고 하지 마.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그분들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수락산과 대봉산에 오늘 아침에도 또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평택에 또 우리 고객들이 좀 있어서 아침에 요 근처에서 또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혼자 오신 게 아니고 또 자녀분들도 모시고 자녀들도 같이 만나주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에서 막 이렇게 조명받고 무대 위에서 인정받고 하면 돈 더 많이 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개인하고 관계를 맺고 그 사람 사업시키고 성공시키고 하는 것이 과연 돈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일을 시작할 때는요 정말 옛날 일인데 네이버가 없었습니다. 카카오도 없었습니다. 쿠팡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B2B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돈 되는 게요? 컨테이너 회사가 아니라 택배회사. 큰 오다받고 움직이는 수출기업도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개인과의 관계에서 얻어집니다. 그거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온라인 사업을 하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나,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기준이 이런 큰 변화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딱 세 가지 얘기만 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상관없어요. 시작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끝나는 시간과 관계합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시는데 전혀 쓸데없이 할 테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또 제가 아까 보니까 책을 너무 잘 사갖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PT를 조금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필요하신 분 있다가 내가 이거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한테는 이
퍼블릭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룹에서 그분들에게 사실 그래요. 뭐든지 시작할 때는요, 복제가 기본입니다. 일단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를 베끼면 짝퉁, 두 개를 베끼면 적용, 세 개를 베끼면 응용, 한 네 개를 베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창조의 사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지금 소개할 때 전 누구누구에게 스폰서고요, 누가 온라인 스폰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제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닌가요? 그럼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부모는 안 따라가게, 스폰서는 따라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부모를 왜 못 따라가냐면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태어나니까 그 집 구석이었고요. 이 아줌마 엄마하고 이 아저씨 아버지래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어진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잘 사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주어진 삶을 인정하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까지 또 자녀도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렇게 뵀는데 그래요. 자녀가 이해가 안 가죠. 여자 사장님이 황토빵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 여자 사장님이 딱 보니까 얘기 몇 마디만 나눠도 톡톡 튀어요. 감각이 뭐. 이 아들 애기를 들고 왔는데 아들이 30인데 얘는 거의 공자야. 이 어머님을 미치는 거죠. 미치면 뭐 미쳐? 내가 뭐 이겼어요. 얘 아버지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럼 연습 아저씨 닮았겠냐고. 아니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 엄마가 무시면서 나 어쩜 좀 아니 지금 60이 넘는데 뭘 어쩜 좋아 어쩜 좋지. 받아들여야지. 삶은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요. 선택한 건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여기 오신 분 중에 어떤 분도 혹시 이 앞에 지나가다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우연히 들어오신 분 요즘은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지나가다가 뭐 있다고 해서 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없잖아요. 여기 지금 지나가다가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다 오기로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초대를 받아 오신 분들은 하이링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고 오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러니까 온 이 자리에서는 강의를 듣기도 했다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책임지죠. 첫 번째 뭐였어요? 그렇지.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이야, 두 잘하시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 오늘 이제 꽃다발 받고 승급하신 분 외에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결과를 갖고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다 개인의 기업입니다. 뭐라고? 기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기업의 기자는 뭐죠? 모이는 기자예요.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그룹에 그럼 이성구 대표님이 혼자였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혼자였잖아요. 아니 제가 분쟁이라고 아니요. 어제 그래요. 혼자 계셨어요. 그러다가 옆에 분이 계셨겠죠. 뒷사람이. 아마 이성구 대표님도 이렇게 될 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표님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제가 모르지만 처음부터 직선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삼전수전, 공중전.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화생방전, 두 번째는 20년 얘기를 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성구 대표님 몇 년 하셨어요? 23, 4년 했어요. 야, 맞아요. 저도 이런 게 20년째거든요. 네. 근데 20년이냐 10년이냐 사실 그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기간 안에 잘 들으세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첫 번째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축적된 노하우죠. 두 번째는 뭐죠? 그 안에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 안에 나만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지났는데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전문 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아무것도 없어. 비전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뭐 스토리도 없는데 시간이 20년 흘렀어. 그건 뭐예요? 두 글자로 뻘짓이라. 왜냐면 우리가 여기는 이제 우리 이렇게 사업자, 저 밖에 나가는 민간인들 있잖아요. 민간인들 중에 뻘짓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구하시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뭐 별도로 부일 뽑기는 거 안 하셔도 돼요. 뭐하래요, 별도로. 그냥 사업을 시키시면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뻘짓이 아니라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꾸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성공하느냐. 사실 이 성공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쪽 민간인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성공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얘기하셔야죠. 근데 관건은 성공이라는 의미를 분석해보면 대단히 복잡한 조건들의 조합입니다. 와, 이 사람 말 엄청 잘하시죠? 다 책속에 있는 얘기, 역시 이제 단어. 성공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성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업 시스템에 들어와서 한 단계 한 단계의 승급이 있죠. 단기 목표가 있죠. 그거를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됐다고 성공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민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가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단계를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어떤 고객을 계약을 해야 되고 사인업을 해야 성공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좀 많이 해요. 근데 네트워크도 이제 하나의 시스템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10점 만점. 몇 점 만점? 10점 만점. 하루 10점 만점. 여러분의 목표를 이 한 달, 네 달 하는 랠리에 두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두지 마시고요. 3일에 두지 마시고요. 하루에 두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까 보니까 내 목표는 몇 내기에 두개 여기를 다 같이 합쳐놨더라고요. 그 목표가 언제 이루어진다? 따라하세요. 오늘. 다시 오늘. 지금. 여기. 이렇게 시작해요. 응? 오늘 만난 그 자녀가 이렇게 중학생 자녀가 이렇게 하나 왔는데 게임을 하루에 한 7시간 한대요. 7시간도 많이 하는 거죠. 그때 어머니만 미치려고 하고 핸드폰 사줘놓고 게임한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사주면 해든지. 그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다가 수정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니? 게임을 7시간 하면서 또 꿈은 과학자래.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볼 때 거의 게임을 과학자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오씨인데 오재영인가 그래서 코칭을 바꾸라고 부모님. 오늘부터 재영이를 부를 때 오 박사님 이라고. 그럼 얘가 게임 하겠어 안 하겠어? 또 두 번째, 거기서 시장 가고요. 얘 사이즈에 맞는 하얀색 가운을 사더라고요. 집에 거기도 이게 중요해요. 오바로크 알아요? 오바로크? 오재영, 박사 오재영. 그러니까 써서 어디에? 집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너는 앞으로 게임할 때 가운 입고 게임. 이해 가세요? 뭘 만들어주는 있는 거죠? 얘가 언제 박사 된다? 그렇죠. 다시 세 가지 시작. 얘는 매일 박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사업을 해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야 되니까요. 아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때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우리 자녀들의 환경, 저는 솔직히 말하는데요. 버리세요. 자녀 위해서 사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이익을 위해서 얘기해요. 네가 사업해야 우리 애가 공부 열심히 이거 아니에요.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고객이 여러분께 아니 사장님 왜 하이브리드 사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객님 위해서 합니다. 고객님 위해서 나 사업합니다. 이익이 누구의 이익이에요? 그렇죠. 상대가 아니고 누구? 고객. 이게 기업이에요.
누구 위해 사업하냐 했더니, 우리 애 때문에요. 아니, 걔가 아까 얘기해보니까 뭐 대학생이 넘었더만, 지 인생 살아야지. 무슨 엄마가 걔를 위해 살아. 엄마 행복하려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감추고, 누구한테? 고객을 위해서 만나요.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 이렇게 명단이 있으시죠? 명단을 두고 뭐 해야 돼요? 명단을 두고, 사실 명단을 두고도 이렇게 연락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하면서 주문을 외우더라고요.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받으면 끊는다. 받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용기가 잘 안 나잖아요. 이유가요? 나 위해 사업하는 거고, 우리 애들 위해 사업하는 거고. 어때요? 전화 용기 돼야 안 돼요? 근데요, 이 사람 고객 위해 사업하는 거예요. 연락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도 만약에 용기가 안 나면 새벽 기도를 가세요. 새벽 기도 가서 명단 열어놓고 읽으세요. 해야 돼. 그럼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게 묻는.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가서 겨우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과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본인은 미안하죠. 응? 차라리 그분들의 축복을 빌라고 얘기하게 종교와 상관없이. 그 용기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리고 그분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그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전화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편하게 용기가 나는 것이 너 나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10점 목표를 하는데 잘 들으니까 첫 번째, 안부톡이 1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안부톡을 10개를 보내면 10점입니다. 괜찮죠? 2점은요, 안부톡이 오잖아요. 그리고 회신이 올 수 있잖아요. 회신이 오면 뭐 하세요? 안부톡으로 회신하지 마시고요. 톡에다 지금 통화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따라서 지금 통화되세요? 지금 통화되세요? 아니요, 이렇게. 지금 통화되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통화되세요? 이렇게. 그럼 그분이 통화하셔도 있잖아요. 목소리 듣고 싶다. 그래서 통화가 되잖아요? 그럼 2점. 통화하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그럼 3점. 됐죠? 네.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만나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다가 헤어져. 어떤 분은 막 헤어질 때 너 하이 뭐 아니 뭐 이렇게 헤어질 때 헤어지기 전에 약속 잡을 때 이미 이렇게 약속 잡으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 이러지 마시고 상관하는 거 하지 마시고 할 말이 있어. 뭐라고요? 네. 그럼 물어볼 거예요. 말은. 그럼 전화로 얘기한다 안 한다? 하지 마세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저도 확 물어보세요. 그 약속 잡고 가서 만났어요. 그럼 몇 점? 4점. 됐죠? 아니, 이거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요, 이 설명을까지 해서 오픈했다, 그건 5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 오픈하면 몇 점? 됐죠? 하는 목표 몇 점? 10점. 이렇게 쪼개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년에 한 2억 정도 버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 정도 다 보시나 봐요. 1년에 2억 벌려면 계산 금방 합니다. 한 달에 한 2천만 원만 회계하면 됩니다. 그것도 좀 많죠. 일주일에 500만 원 회계하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 토요일 일을 빼고 월화수목금 5일만 일합시다. 하루에 얼마 회계하면 돼요? 6만 원. 와, 2억이 100만 원을 줄었죠. 하루에 100만 원도 한숨이 나오죠? 그럼 5조 노무 갈려봅시다. 5조 노무. 그러면 50만 원, 50만 원. 그럼 시간만 가면 안 돼요. 그럼 그 시간에 해당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궤변이 아닌가?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1인기업분들 10년 동안의 어떤 그런 교육이에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요. 1인기업분들 상식이 많이 되버렸어요. 그 중에서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도 한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빨라요. 솔직히. 가장 빨라요. 그런데 왜 사업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냐면 이게 약간의 뼈대가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 아우러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우러 가는 거. 근데 제가 1인기업 경영 스쿨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두 골자가 있는데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는 성과고요. 하나는 관계입니다.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이건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부자본. 사실 지금 여러분 하시는 사업도 부자본. 물론 개인에 들어가는 경비는 좀 필요해도 부자본. 그러니까 자본이 늘어가는 게 상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누구한테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얼마나 필요해? 무자본인데 야 어떻게 자본이 없는 사업이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거짓을 주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90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무 경쟁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리지도 마세요.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가는 걸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5주 동안에 온라인으로 하는데 경영을 가르칩니다. 경영을 배운다는 게 뭐냐면 컵이 있잖아요. 컵에 무엇을 따를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건요. 컵이 튼튼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한 사업은 잘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사업도 컵이 구멍이 나면 안 돼요. 컵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잘 들으세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자격지심이 떨어져요. 제가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는 이유는요. 네. 아버지에게 내가 그런 배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그분 연세가 올해 60이야. 아버지 돌아가셔서 두 번입니다. 아직도 자기 마음에 아버지와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건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멍을 메꾸지 않아. 이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도 그분이 네트워크를 알아 몰라, 페이리빙 알아 몰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어떤 구멍이 있는가, 그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함께 갖추셔요. 그게 경영. 너 페이리빙 모르지? 나 알지? 나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꿈과 삶과 일과 경험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그걸 채워주는 게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릇의 균형이라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릇의 균형. 그릇의 균형이 뭐냐면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 하면 감성적인 사람이 좀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이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사고 중심적인데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또 관계 중심적일 수도 있어요. 어디게 옳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이제 그 만난 학독방 이제 경영 하려고 하는 30대 질문을 갖고 오라고 했거든. 그 청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사업을 잘하는 이유는 어떤 성향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 사업을 잘하는 이유는 없어요. 마치 그런 질문 같죠? 뭐 하면 돈 돼요? 그런 거에 쏠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사업을 열심히 하시게 되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것에 속아서 엄한 데 투자해서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추게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 그거를 세 글자로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룹에 이런 사람이 올 줄 알아요? 저런 사람이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 랠리에 오시는데 초대하신 분이 갑자기 연락 두절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이 안 좋죠. 그죠? 울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을 내가 흔들리면 그 사람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나는 내가 할 일을.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세상에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할 일. 둘째, 고객이 할 일. 셋째, 하늘이 할 일. 딱 됐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불과 30%밖에 안 돼요. 30%만 어떻게 하면 돼요? 넘치게 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고객이 할 일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지는 하늘이 할 일을 내가 걱정해요. 왜 오지랖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 이제 같이 오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같이 이렇게 강의 듣고 축하하면서도 이제 모시고 온 분이 이제 신경이 쓰이잖아요.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본인이나 열심히 들으세요. 그분이 할 일은 그분이 하세요. 이해 가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드웨어예요. 따라서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뭐냐면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는 보이지 않죠.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보이잖아요. 근데 하드웨어가 중요해야 안 중요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 게임이 486 컴퓨터에 깔리겠습니까? 안 깔리겠습니까? 아, 여기 연식이 어디가 어떻게 486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486 컴퓨터에 안 깔려요. 아니, 깔리긴 깔린대요. 그런데 총알이 안 나갑니다. 뭐가 문제죠? 그렇죠. 이게 하드웨어를 사업에서 따지면 해도예요. 관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자격지심 이런 거 있으면 아무리 돈 되는 아이템 들어가도 돈 안 돼요. 버틸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마음에 구멍이 났는데 어디 가서 누구 구멍을 어떻게 치느냐.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미팅이에요. 미팅에서 배우시는 게 끊임없이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은 누구한테 받는다? 스폰서. 여러분들과 스폰서의 관계에서, 이거 저는 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스폰서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이성도 대표님이 못 하실 수 있어요. 네. 저는 할 수 있어요. 스폰서에게 연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스폰서가 나를 찾게 기다리지 마세요. 죄송한데요. 그분은 아직 모르세요. 사업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다시. 스폰서가 나를 찾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스폰서한테 소통하세요.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내가 누구를 만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거나 할 때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바람에 있는 겨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랑살랑 될 때, 옆집 친구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를 찾아요? 그렇죠. 스폰서 찾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내 마음이 살랑되겠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어쩌라고요? 나도 힘든데. 그러진 않을 거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미팅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폰서의 관계에서 의존하지 마세요. 의존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스폰서가 나를 이렇게 했으면 되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찾아야 돼요. 그게 하드입니다. 그게 기본을 단단하게 해주는 힘이에요. 공부는 뭘로 한다? 공부는 머리로 한다? 가슴으로 한다? 알아서 공부는 다시 공부는 엉덩이로 그게 하드웨어예요. 그게 하드웨어예요. 오늘 그 부모님 얘기하면서도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요. 물론 여기 그런 부모님은 아니시겠지만 저희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은 아세요. 학원 안 보내도 돼요. 성적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그게 네 실력이야. 그게 네 성적이야. 그럼 지금 옆집에가 학원에 걔는 걔 인생, 너는 네 인생. 학원에 의존해서 대학을 갔다고요? 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대학 가서 학원 더 많이 다닙니다. 더 비싸게 다닙니다. 그럼 누가 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뭔 줄 알아요? 몰라요. 애들 지금 쓰레기로 만들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50대 됐을 때 부모는 왜? 파산해. 학원비를. 이 사업하는 이유가 잘 들으세요. 애들을 학원비 때문에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는 너야. 나는 나. 애들을 위해서 10대라면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학원비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성공하셔서 여행 다니세요. 여행을 함께 가실 목적으로 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장에 대한 업그레이드예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한다는 건요,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존재 가치. 존재 가치가 뭐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 사업 누구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여러분이 이 사업 누구 위해서 한다고요? 어때요? 그게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사회적으로 기회가 잃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안 좋아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 고객들을 위해서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스피치를 바꾸세요, 제발. 이제는,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네트워크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좀 바뀔 때예요. 코로나 이후. 맞죠? 네, 이제 바뀔 때예요. 내가 이 사업하는 목적은 집에 처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 개 위에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동기부여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고객을 찾으러 갈 때 걔 얼굴 보면 고객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이제 방향을 좀 바꾸세요. 공사판에서 벽돌공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이가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 잡히지. 소리 말은 아니죠. 그죠? 두 번째 사람 똑같은 벽돌공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세요? 건축. 같이 돌아가다 보다 세 번째 똑같이 벽돌공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하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제가 텍스트를 좀 주는 이유는 나중에 제 얘기만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보다 이거 나중에 좀 받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남들 다 성공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대과정의 홍보를, 새로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뜬구름 두시두시 떠다니고 계십니다. 나로부터 출발해서 기초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자신의 열매를 맺는 거. 됐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는 거. 출발점은 지금 현재 당신의 위치에서 어떤 것들을 할까? 대신 비전을 세우는 거. 차별화는 결과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승급되고 안 되고가 결과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직도 직장 생활했을 때의 방법으로 이 사업하려고 하시다면 죄송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과가 차별화가 아닌가 뭐예요? 과정이 차별화됩니다. 무엇을 하는가보다 사실은 누구를 만나 어떻게 하는가가 핵심이에요. 올바르게 시작하면 누군가 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이성규 대표님 따라오고 다 성공합니다. 엉뚱한 짓 찾지 마세요.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올바르게 성공하셔야 된다. 왜 올바르게 성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자신감이 들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승급하셔야 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누구한테 어떻게 전화하시겠어요? 올바르다는 것은 아직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씨앗을 심고 있다면 이건 씨앗을 심는 일은 늘 어렵습니다. 씨앗을 어디에 심죠? 땅속에 심습니다. 안 보인다는 거.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 흙은 아주 불쾌합니다.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니까 남자니까 모르지만 아마 이 여성 사장님들은 그걸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아까 우리 태연이 엄마, 태연이가 다 임신, 1개월입니다. 했을 때 정말 기쁘기만 하지 않잖아요. 뭔가 그 묘한, 우린 잘 모르지만, 이성보다 우린 잘 모르지만, 그 묘한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흙이 씨앗을 걷어내요. 나가라. 근데 씨앗이 안 나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함께 있으려고 했는데 이 씨앗이 어떤 짓을 저질러요? 뿌리를 내요. 흙 속에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흙은 느낌이 어때요? 식을 거예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도 별별 일은 없어요. 그냥 뭐가 만들어졌네? 좀 지나니까 줄기가 나요. 이파리가 생겨요. 근데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무슨 수로? 바람이 부는데 무슨 수로 안 흔들리죠? 흔들려야 돼요. 놀라운 건요. 흔들리면서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스폰서 찾으라고 그러는데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흔들리세요. 대신 뿌리가 깊게 날아갈 수 있도록 스폰서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꽃이 펴요.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되는 것 같죠? 꽃이 펴서 여기 와서 사업자, 성공자로서 스피치도 하고 조명도 받고 뭐가 되는 것 같은 참 희한하죠? 그 꽃이 떨어집니다. 꽃이 떨어져야 뭐가 열려요?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그 구조로 가고 있는 곳에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바르지 못한 시작을 하면 계속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올바르기 시작합니다. 씨앗 뿌리셨나요?
질문이에요. 씨앗을 뿌리셨나요? 네. 뿌리를 내리고 계신가요? 네. 싹이 났나요? 네. 바람이 부나요? 네. 흔들리고 있습니까? 네. 꽃이 폈어요? 네. 꽃이 떨어졌어요? 네. 기대하세요. 꽃이 떨어졌다면 열매가 줄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경영에서도 동일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행기업을 하고 있는 기반 중에 제일 좋은 기반은 이거예요. 스마트폰.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한 주어진 환경입니다. 내가 선택한 환경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스마트폰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스마트폰 온라인 디지털에서 연결이 될 수 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아마 이성훈 대표님이 처음 시작할 때 맨날 거기 갔을 거예요. 직접 움직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교육장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지만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볼 수도 있고 오늘 저희 끝나고 나면 차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가서 또 유튜브 볼 수도 있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네. 제가 이 강의 파일 드린다고 했죠. 카카오톡에 가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다 이름 하나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받고 끝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옛날에는 강사랑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 다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고 또 하나는 이 콘텐츠에 따라서의 콘텐츠. 사실 여러분들에게 상품은 하이리빙 제품입니다. 맞죠? 근데 하이리빙 제품의 직원들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파트너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노하우를 만들어내야 돼요. 뭘 만들어낸다고요? 노하우. 그러면 노하우는 어디서 만들어낼까요? 맞습니다.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물론 여러 가지의 이제 프로젝트도 있고 이벤트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나만의 경험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만의 경험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 따라합니다. 저 따라 오늘 실습까지 합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저 따라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 일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나요? 왜? 알아요, 내가. 이거 손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경험이에요. 손들지 않고 없는 경험은 경험이 아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얻어진 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글로 썼으면 좋겠어요. 꼭 블로그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니까요. 어디에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그게 내 콘텐츠가 되는 거 아십니까? 왜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우리 이성구 대표님 같은 리더가 되실 겁니다. 필요하면 또 저를 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또 제가 가서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는 얘기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를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 한 번 손들어 본 사람하고 100번 손들어 본 사람하고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그거를 콘텐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다르잖아요. 그럼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손들고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진짜 되면 어떡합니까?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따라 하세요. 어려운 일은 다시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한다. 다시 힘든 일은 힘들게 한다. 복잡한 일은 복잡하게 옆에 계신 분 얼굴 좀 보세요. 자, 얘기하세요.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합시다. 시작. 그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에요. 가장 큰 자산이에요. 자산이라는 게 뭐죠? 물질만 자산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도 자산이에요. 저는 이 1인 기업분들 컨설팅하고 하는 교육을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일단 이분의 구멍도 보이고요. 또 이분의 비전도 보여요. 아니 뭐 제가 무슨 점쟁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그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저한테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으러 왔는데
남편 얘기하느라고. 근데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고객처럼 대하세요.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고객이란 한강 쓰진 않잖아요. 자녀 문제도 그렇군요. 이분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잘하기 위해 자녀 문제 해결을 못해야죠. 그죠? 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긋거나 손을 잡거나. 다시 뭐라고? 이 구분이 여러분의 자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고객 컨텐츠 이런 수준을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독서 모임을 해요. 제가 다니는 이제 교회가 대치동에 있는데, 이걸 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네, 이제 독서 모임, 오프라인으로 독서 모임 하는 코로나 전에는 한 200명씩 모였어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 아니고요. 다른 교회 아니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의 교회 독서 모임을 어떻게 갑니까? 제정신입니까?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모임이 600명인데 그 독서 모임이 200명. 우리 교회 분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되게 웃기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독서 모임에 와서 이분들이 함께 나누는 거 뭐냐면 열정이에요. 함께 얘기하고. 10년 동안 했어요. 코로나 전에. 요즘 다시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12살 결혼한 거예요. 깨지기도 부지기서 깨지고 깨지면 안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을 나누는데 의미와 가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익을 주려고 하셔야 된다.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이익은 과연 뭐? 그래,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내가 결혼식 한 번도 안 갔어. 왜냐하면 바빠. 토요일에 이러고 다니는데 무슨 결혼식을 하겠다고. 근데 요즘은 좀 이제 다녀요. 결혼식은. 줄에 아니 안 간다고 했더니 세상에 청첩장에 내 이름을 받아서 또 오면 어떡하라는 거야. 가서 줄에서를 할 때 저는 똑같아요. 누구한테 줄을 하든지. 딱 세 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가 만남이에요. 제가 이제 줄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신랑신부 서 있잖아요. 얘기해요. 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 누군가의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둘이 만난 거예요. 맞아, 맞아. 신랑신부 뒤로 돌아. 하객들 있잖아요. 하객들에게 선서. 다시는 이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어요. 선을 긋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에 누구 있어요? 네, 일어났어요. 선서. 이제 선 긁어. 남의 얘기야. 얘네들의 삶에 어떻게 하라 말의 얘기를 선 긋게. 우리가 새롭게 뭔가 만난다는 건 선을 긋지 않으면 인연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뭐죠? 누가 행복해야 돼요? 얘가 행복해야 네가 행복한 거야. 네가 행복하고 싶지? 그럼 얘 행복하게 해. 얘가 꼭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울증이에요. 행복은 기준이 없거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언제 해야 돼? 지금. 사랑은 언제 하는 거냐면, 저희 사랑할 수 없을 때. 저희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누구예요? 두 번째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 세 번째는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오늘 한 얘기가 아니라 줄에 샀다. 줄에 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제 콘텐츠예요. 팟빵이라고 아까 소개할 때 했는데요. 왼쪽에 보면 2013년도죠. 10년 넘었어요. 그때는 몇 개 안 되는 팟빵이 콘텐츠였는데, 오른쪽에 요즘 거예요. 몇 개예요? 1000개가 넘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삶에서 일인기업 분들 컨설팅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축적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일기라도 쓰세요.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 거. 왼쪽에 있는 거 10년 전, 이거 10년 뒤에요. 저 20년 이거 훨씬 오래 했다니까요. 계속 똑같이 만들고. 그죠? 네, 이걸, 저는 그 콘텐츠를 가지고, 네이버에 이렇게 프리미엄 콘텐츠, 이거 수입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떠드는 건 엉뚱한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일인경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인경 안에는 사실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판매예요. 그럼 저랑 별로 관계없어요. 세일즈예요. 그럼 저랑 별로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경영이에요. 그럼 제 유튜브 보셔도 돼요.
왜냐면 경영이 아까 두 가지였죠? 성과와 관계였어요. 어때요? 여러분 성과와 관계가 필요해요? 네. 그럼 공부하셔야 돼요. 제게 아니다 할지라도 경영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저 뒤에 앉다 보면 쭉쭉쭉 나와서 여기 앉는 게 아니고 허들을 넘어야 돼요. 허들은 뭐죠? 문제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네트워크인데 성공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성공하셨었더니 그걸 한 얘기가 들어요. 아마 이성부 대표님 그럴 거예요. 제가 왜 성공했냐면요. 그만둬야 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도 12번. 근데 내가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제가 가장 둔한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도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롱런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안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얘기했죠? 본인의 스토리 뭐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노하우, 허들을 넘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1인 기업으로서 해야 돼요. 내가 여기 기승전 나는 기업이다 그랬죠? 읽어볼까요? 시작. 기승전 나는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든지 기승전 여러분들 기업으로서 끝나요. 여러분들은 기업이에요. 직원이 아니에요. 하이링은 직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업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직원이라면 저는 안 왔어요. 제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제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안 가요. 그 사람들 무슨 죄예요? 대감이 품더라. 1시간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들으시니까 가만 안 들어요. 왜요? 왜 안 들을까요? 자기 안 그분들 안 들은 이유를 나중에 물어봤는데요. 왜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가장 크게 웃으시네. 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면 힘들잖아요. 힘들면 힘들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2005년, 그러니까 벌써 20년 됐죠. 네. 제가 지금 아까 기수 보셨죠? 136대, 137대,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이게 일기 때 사진이에요. 그때 다 남자들이었고요. 가운데 저 보이세요? 아닌 것 같아요. 가운데 저 누군지 안 보이세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분입니다. 네. 지금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죠? 교수님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 번에 훅 갑니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네. 그때만 하고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여의도에 있는 능이로 페커사튼에 있었고 무역협회 삼성여행에 가서 강의했고 교대역에서 이 교육이 있었고 엄청 바쁘게 다녔어요. 그래서 바쁘게 다니면서도 나는 그거죠. 뚜렷한 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딘가 뭔가 있는 그 뭐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몰라 이때부터 만약에 제가 네트워크를 했으면 지금 뭐 저제가 굉장히 짰을 생각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영역에서 그 환경에서 이겨야 될 허들들이 존재한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공이 언제 이루어진다? 제가 시작. 어떻게 20년 유지했느냐? 자, 그 사람 얼마나 벌었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현상과 본질을 구분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단어 아닙니다. 본질은 과정에서 지키는 그만의 원칙에 있어요.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과정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게 콘텐츠 핵심 성공 요인이 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과정을 내가 이끌고 있는가? 이끌리고 있는가? 자유롭게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 나만의 기억을 꿈꾸고 있는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프로입니다. 프로의 반대말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프로의 반대는 포로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프로라고 했는지 아시죠? 끌려오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도 많이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아직 안 가시고 뭐예요?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하나 내려볼까? 이성도 대표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받고 여러분들 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가 어떤 원칙을 지킵니까? 원칙은 카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결과는 카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잘하시네. 이제 다 습관이 되시는데. 원칙은 카피하기가 쉬워요. 원칙을 카피하세요. 어떤 책을 읽거나
뭘 보거나 무엇을 얻거나 그가 원칙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물론 양면이 있는데 이렇게 미팅에 참여할 때 하이리빙 사업하시는 분들이 함께 결정을 모으지만 평소에 사업자들과 함께 가는 것보다는 비사업자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누구 위에 존재합니까? 교회 성도일까요? 비교인일까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이리빙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지금 친목활동이에요. 여기 뭐 이성구 대표님 얼굴 도장 찍어 오신 분 없잖아요. 기업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청 받았다면 어디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만들고 약속 잡아서 만나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의 근간이 되는다는 거죠. 횟수보다 중요한 것보다 이건 제가 만든 얘기인데도 너무 멋진 얘기예요. 네. 횟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군데 아니에요. 그 꼰대 소리밖에 안 들어요. 문제는 횟수예요. 몰라요. 우리 이성구 대표님은 몇 번이나 횟수가 있을까? 어떤 횟수? 그렇죠. 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폭발을 시킬 수도 있고요. 바람 맞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그 횟수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횟수보다 중요해요. 그 횟수에는 실패도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성공과 과정만 존재하고 있어요. 네. 실패가 어디 있어요? 나는 하이리빙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떠다니는 유형들은 많더라고요.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두 번째는 축적된 노하우, 아까 얘기했죠. 사실 저도 이제 강의를 오래 했어요. 오늘 딱 들어갔죠. 붙여서 이거죠. 근데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열정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강의보다는 좀 멘토링을 좀 많이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나 지금 한 4년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사람은 아까 많이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이 있잖아요. 그죠? 작심삼일? 맞아요. 그럼 이기려면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돼요. 3일에 한 번씩 누구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폰서를 3일에 한 번씩 만나보세요. 열정이 흔들리죠.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흔들리죠.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누구시지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를 내는 거예요. 또 이 사업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었을 전에 사인 받은 것처럼 저자도 찾아가세요. 이것도 만나세요. 아니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가족은 안 알리는데요. 아니, 가족 될 때 알리고 안 알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가족이 내 명단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명단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찾아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사업할 확률 몇 프로? 몇 프로? 잘 모르시는군요. 50%. 하거나 안 하거나. 근데 안 만나면 몇 프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관계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용기가 얼마나 성공 확률이 높으냐. 네. 지금까지 왔던 20년보다 더 중요한 건 향후의 20년이에요. 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한 20년은 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저 안 불러주실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20년이 됐을 때는 어때요? 더 축적되겠죠. 더 노하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래 하니까 승급되는 게 아니죠. 꽉꽉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넘쳐야 돼요. 넘칠 정도의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축적되려면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숙도 중요하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노하우, 여러분들의 콘텐츠, 여러분들의 고객과 사실 지금 SNS 시대죠. SNS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으시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SNS에서 하이리빙이란 이거 공부하시겠습니까? 그거 SNS 보고 여러분에게 연락 오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이리빙을 광고할 게 아니라 여러분을 광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뭘요?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비전. 이걸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내 고객이 누구죠?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자기 문제 때문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한번 롱런의 조건 세 가지 얘기해 줄게요.
예.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지금 일기업도 한 20년 했고, 제가 하는 세미나도 그렇고, 좀 오래 한 게 많아요. 제가 결혼을 대학 4학년 때 했어요. 엄청 빨리 한 거예요. 사실 우리 와이프 만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고1, 고2, 고3, 재수일, 대학 1, 2, 3, 군대 1, 2, 3, 연애를 매년 한 거예요. 아니요, 10년 안 했어요. 1년도 안 했어요. 왜? 나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어요? 대놓고, 너 내일부터 연락하지 마. 뭐 이렇게 했는데, 10년 쫓아다니니까, 제가 쫓아다니는 과정에 3명의 남자가 지나갔어요. 그렇게 웃지 마요. 나 자존심 상해. 마지막, 그럼 내가 1등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롱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롱런하고 싶으시죠? 네. 롱런하고 잘 들으세요. 그럼 롱런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회 요인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이 사업은요, 기회 요인이 진짜 50%예요. 아마 여기 많은 사업자분 중에 우리 이성구 대표님이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원래 아셨던 분들은. 다 모르는 엉뚱한 분들이 오셨어. 네.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오신 거야.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회 요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기회 요인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20년이니까. 20년 하니까 기회 요인이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그룹에 어떤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성구 대표님 같은 분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로 오시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싫어요? 이쪽은 좀 싫어하시는데. 이쪽은 좀 부담 가는 그런 거죠. 이것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해야 그런 분들이 생긴다. 제가 이른기업 20년 이렇게 교육하고 할 때 제가 하는 이른기업은 혼자 하는 이른기업이 아니라 모든 창업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 교육생 중에 보면요. 되게 놀라. 제가 얘기는 안 해도 대기업의 2세 경영자. 제가 그들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트렌드 보고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오래 하니까 그런 것도 오시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연예인들. 연예인이긴 한데 별로 요즘 알려지지 않은 한가한 연예인들도 사업 회의를 안 해야 돼요?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생 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프리랜서, 스타트업 생각지도 못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잘나서 오는 걸까요? 제가 오래 하니까 오는 걸까요? 잘나서 오시는 근데 그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저를 검색하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이 저는 목표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예, 저는 제가 이른기업 내에서 가지고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 10년 이내에 1만 명의 한 달에 월천 정도의 구독 시스템을 갖춘 이른기업자를 만드는 겁니다. 1만 명의 월 1,000만 원의 사업자를 만들어내면 한 달 매출 얼마인지 아세요? 1,000억이에요. 1년이 얼마예요? 1조예요.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 경제 바뀔 수 있겠죠. 이성구 대표님이 빠를까? 제가 빠를까? 사장님이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얼마 남아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 남는지. 응? 그게 중요해요.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이스라엘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창업이 일반화가 많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창업국가라기보다는 경영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여러분들도 세일즈 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다 1인 기업 경영자잖아요. 경영을 잘 하셔야 된다. 꾸준히 잘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목론은 필수예요. 목론이 되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요, 이게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거의 독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붙어요. 소위 똥파리, 이렇게 붙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부 지원금이에요. 교수님 이 정도면요, 이거 얼마 받을 수 있고. 제가 처음에 조금 받았어요. 잘 모르고.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이거는 본질을 파는 것밖에 안 돼요. 영혼을 파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이 정부 지원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근데 세금 내니까 안 내니까? 내잖아요. 이거 어때요? 이게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스폰서와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스폰서에게 의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먼저 스폰서에게 연락하라고 얘기해요.
먼저 독립적으로 스폰서링이 요구하라.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론 이 수익이 나야 됩니다. 수익이 안 날 수는 없어요.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과가 나고 있는가 안 나고 있는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났는데도요. 그렇게 소드 플랜 했는데도요.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해요.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누가 먼저 듣는다? 내 뇌가 딱 들어요. 이 뇌는 되게 바보 같아갖고요. 입력하는 대로 출력합니다. 나는 해도 해도 잘 안 돼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세포에게 뭐라고 명령할 줄 알아요? 넌 해도 해도 안 돼. 그거 알면서 그 얘기는 말을만. 말이 첫 번째 통제, 두 번째가 생각, 세 번째가 행동.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 두 번째가 행동. 세 번째가 행동. 말, 생각, 행동.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수익의 조건에 롱런의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일하는 거는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부자 되면 누구를 돕고 싶은가. 제가 방학 때마다 캠프에 학생들 별거 다 하죠. 우리 고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아직 인간이 안 된 고등학생 1명 있으면 나한테 그럼 내가 사람을 믿어줄게요. 진짜. 네. 애들이 오면 처음에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 누구에 공부하니? 엄마요. 그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치? 네. 다시 물어봐요. 네가 만약에 성공했어. 부자 됐어. 누구를 돕고 싶니? 그럼 애들은요, 얘기해요. 나는 홍보부장님 몸이 아픈 사람을 돕고 싶고요.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사람 돕고 싶고요. 누구 돕고 얘기해요. 그렇지. 넌 그 사람이 공부하는 게 네가 성공하는 거야. 그게 올바른 거 아니?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의사들 하는지 보세요. 병으로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본인이 거기서 존재 가치를 찾는 건데, 의미를 찾는 건데, 이제 아는 거야. 1등급 되면 무조건 의대에 보내고, 2등급 되면 법대에 보내고, 결과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모든 기업은 두 가지의 의미거든요. 하나는 사회적 가치, 하나는 수익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담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다. 성공의 조건은요, 매우 복잡한 유기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은 꿈꾸며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장의 동력이 작은 성과의 양성입니다. 성과로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며 이겨내는 성공에 이릅니다. 이 성공을 통해 성숙이라는 토양을 얻게 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요, 성숙하셔야 됩니다. 성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지목했던 것도. 오늘 초대했는데 안 오신 분들인데 애가 왔다. 성숙하십니다. 성숙한 거. 조직 내에서 아무래도 관계를 하다 보니까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 얘기하시는 분 진짜 있는 게 없거든요. 있어도 내가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릇이 작으면요,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그 얼굴에 티내요. 신성한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뭐하는데 고소 칠줄 아세요? 진짜 아세요? 폐에 광도 오면 얼굴에 광나는 사람이 있어요. 고수예요? 하수예요? 성숙하지 못한다. 티내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부부로 오래 살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허물이 없다 보면 막말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 하는 거, 나는 너랑 하기 지겨울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영역은 성격이라고 해요. 따라서 성격. 성격 갖고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격이 뭐가 돼야 돼? 성격이 뭐가 돼야 돼? 성품. 성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성격이 뭐가 돼야 되냐면 따라와서 성격은 인격이다. 성격이 아니라 인격으로 가야 된다. 성격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파트너들 이렇게 회의하는데 리더가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다들 제 성격 알죠?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다들 내 성격 알죠? 이건 성격적인 미사입니다. 근데요, 파트너가 10명이잖아요? 그럼 몇 개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왜요?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르게 대하시고.
그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몸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힘든 건 어떻게 한다? 일인기업 CEO 경영 제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명입니다. 미션. 이 하이딩이라는 회사도 미션이 있죠? 네. 모든 회사는 존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명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 누구누구의 사명.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통하여 이들에게 이러이러한 비전을 제공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거를 매일 그게 아까 얘기한 경영자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만약에 이루지 않는데 이거 하면 돈 된대, 이거 하면 돈 된대. 그런 분들이 보면 네트워크를 3개, 4개씩 하고 있어요. 왜요? 뭐라도 하나 걸리면 아이고 처음부터 뭐가 안 된 거죠? 태도가 안 된 거예요. 성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언제 사랑해야 된다고요? 언제 사랑해야 된다고요? 도저히 같은 거. 언제 사랑한다고요? 이 사업의 실행이 되게 중요하죠? 언제 실행해야 돼요? 지금. 알았어요. 도저히 실행할 수 없어요. 그때 아무도 실행하지 않아요. 실행하면 내가 소외 못해요. 그때 실행해야 진짜 실행.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 핵심 가치, 비전, 이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다. 이건 뭐 제 유튜브에서 이제 저한테 일인기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하이리빙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좀 계시고요. 근데 본인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경험을 잘 통해서 본인의 성과를 하나씩 내시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의 부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씩. 아까 제가 1년에 2억 버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시간당 10만 원만 해결하시면 돼요. 네. 그거를 성공을 잡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으신가요? 네. 그 매일 해야 될 일을 성취하는 게 성공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읽어보실래요? 위대한 시작. 시작. 위대한 시작에 위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위대한 시작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주는 게 중요하다. 아까 제가 성공과 실패는 없다 안 그랬죠? 성공과 뭐가 있다? 과정이 있다.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역할을 좀 규정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멘토가 되십니다. 누구의 멘토가 되시겠습니까? 고객의 멘토가 되십니다. 사실 멘토가 된다는 역할을 딱 주어지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싫으면 아닌 말고. 좀 따라해보세요. 아닌 말고.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걸 명확하게 드셔야 돼요. 내가 그냥 누구누구의 엄마로서 내가 누구누구의 아빠로서 여기 앉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내가 누구로서 여러분들은 성공할 경영자로서 누구에게? 고객에게 무엇을? 이 사업을 어떻게? 나답게. 그 구조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은 상황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핑계가 생기죠. 이것 때문에 하게 되고 저것 때문에 못하게 되고 그러면 행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을 좀 발견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 아까 의미와 가치 얘기했죠. 의미와 가치. 이건 누가 주어진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으셔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건 어떤 의미죠? 어떤 목적이죠? 10분 나오면 음악 틀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부여하는 거지 남이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남이 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 다 넘어갔나 봐요. 그래? 음악이 떠서 그래. 네, 됐어요. 마지막. 자신의 성공에 간절합니까? 나의 일과 삶에 어떤 성장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음악 잠깐만 줄여주세요. 제가 알았습니다. 네. 나에게 오늘은 그 성공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 성공을 위해 나의 오늘은 필요합니까? 고객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의미는 그냥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날이 오늘이죠? 어저께 영국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폐암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에게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의 5년도 비전, 3년도 비전이 만들어져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지? 오늘 내일이 오는 거. 맞아요. 오늘 그분한테 연락하는 거. 끝나고 나면 이제 가시겠죠? 내가 서울을 다 올라가시면서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누구에게 얘기를 전하는 게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 책인데 아까 보니까 읽으신 분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제 유튜브에 가시면 어렵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좋을 만한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다 무료예요.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볼링칩 아시죠? 볼링칩 때 뭐 보고 공을 던져야 되죠? 핀 보고 공 던지면 공은 다 또랑에 빠집니다. 뭘 보고 던져야 돼? 그 앞에 2m에 있는 스팟을 보고 던져야 돼. 나, 스팟, 핀, 일직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자세. 그래서 볼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킹핀 있는 거 아세요? 몇 번 핀이 킹핀이죠? 1번, 2번 맞추려고 공을 던지죠? 실제로 그 핀이 안 넘어가면 스트라이크가 안 일어납니다. 그 핀이 몇 번 핀이냐면요, 5번 핀. 사실 5번 핀 맞추려고 1, 2번 맞추는 셈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밖에서 찾지 마시고요. 밖에서 찾지 마시죠.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제 마칠게요. 까먹을까봐. 요 책을 많이 읽어보셨죠, 그죠? 읽으셨네? 네. 그죠? 네, 좋아요. 카카오톡에서요,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 가셔서 위에 검색 표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해서 채널 추가해서 이름을 하나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한 파일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유튜브 주소 이런 거 보내드릴게요. 또 저는 서울숲에 있거든요. 또 혹시라도 뭐 음료 관여 필요하면 또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성장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다? BT. 두 번째가 뭐다? 스폰서. 세 번째가 뭐다? 경험. 여기에 중점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반대급부의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다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느냐 내가 오느냐를 떠나서 이건 좀 큰 틀에서요.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나왔던 이 관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죠? 송강호입니다. 시골에서 일본 지역에서 살던 관상쟁이가 아들이 과거급제하러 간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다가 결국은 쫓아갑니다. 그래서 한양에 가서 아버지는 관상을 보고 아들은 과거를 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관상을 잘 봐야 못 봐요. 열나 잘 봐요. 관상만 보고도 집에 뭐가 있는지 다 나올 만하고. 근데 그때 정치적 이슈가 있었어요. 왜? 수양대는 세조가 왕이 될 것이냐, 단종이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세조의 얼굴을 누군가 보여줍니다. 그게 이정재죠.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의 얼굴을 보고 송강호가 물어갑니까? 왕이 될 상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고관대작들이 단종의 줄을 쓰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결국 세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즉위식 때 세조와 이정재와 송강호가 눈이 마주칩니다. 뭐라고 그래? 관상쟁이 양반, 내가 왕이 안 된다며. 내가 왕이 됐으니 넌 죽어야지. 그리고 화를 쏩니다. 그 화를 누가 죽어요? 맞아요. 아들이 죽어요. 아들 때문에 그 난리를 쳤는데 아들이 죽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송강호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요.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 기억하십니까? 나는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다. 그런데 내 관상의 지식으로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도 있지 못한다. 파도가 움직이는 건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못했다. 라는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사업을 대할 때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말빨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시계의 흐름이에요. 큰 틀을 보고 가시고, 큰 틀을 보고 하나씩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거 자료 드리는 건요, 카톡으로, 이거 강의 끝나고 한 1시간 이내에, 그 다음에 하면은 제가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끝나면 제일 검색해서, 물론 강의 들으시면서 뭘 들으셨어요? 뭐가 기억나세요? 한번 보내보세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